이제 막 부모가 되신 분들이라면 아기의 울음소리 때문에 당황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 막막한 스트레스를 확신으로 바꿔드릴 수 있도록 아기 울음에 담긴 비밀 신호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 바로 그 소리죠. 세상 고요한 새벽 3시, 갑자기 울려 퍼지는 아기 울음소리.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 잠이 확 깨는 그 순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거 다들 공감하시죠? 대체 왜 우는 걸까? 배고픈가? 기저귀가 젖었나? 어디 아픈 건 아니겠지? 머릿속에서는 온갖 질문들이 떠오르는데 아기는 계속 울기만 하죠. 이런 혼란과 불안감, 아마 모든 부모님이 겪는 과정일 겁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게 단순히 집을 조용히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와 아이 모두의 정서적인 안정과 깊은 유대감을 위해서 정말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거든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문제에만 집중하는 대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아기의 울음을 이해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암호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아기의 울음은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아닙니다. 아기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언어인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그 언어를 알아듣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단서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아기 울음을 해독하는 데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접근해 볼 건데요. 하나는 아기가 내는 소리 자체에 집중하는 소리 탐정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기의 근본적인 필요를 확인하는 필요 탐정 방식입니다. 먼저 소리 탐정 방법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프리실라 던스턴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건데 아기들이 본격적으로 울기 전에 본능적으로 내는 5가지 공통된 소리가 있다는 사실에 기반한 방법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바로 이 5가지 소리인데요. 네 하고 울면 이게 빠는 반사 때문에 혀가 입천장에 닿으면서 나는 소리라 나 배고파 이 신호고요. 아오? 이건 하품할 때 입 모양이랑 비슷하죠? 졸려요 라는 뜻이에요. 헤헤 이렇게 짧고 거칠게 소리를 내면 어딘가 불편하다는 거고 에여 하고 뭔가 힘주는 소리가 나면 아랫배에 가스가 찼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에 하고 짧게 소리를 내면 트림 시켜주세요 이거죠. 처음에는 에이 이게 구분이 돼? 싶으실 텐데 자꾸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패턴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번엔 2번째 방법, 필요 탐정입니다. 이건 좀 더 보편적이고 직관적인데요. 아기가 울 때 가장 가능성 높은 4가지 이유를 머릿속에 체크리스트로 만들어두고 하나씩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 4가지만 순서대로 체크해도 대부분의 상황은 해결될 수 있어요. 자, 일단 배고플 시간인가 확인하고 아니면 막 눈을 비비고 하품하면서 졸려하는지 보고 그것도 아니면 기저귀 한번 열어보고 옷이 불편한 건 아닌지 혹시 옷에 달린 태그 같은 게 찌르진 않는지 체크하는 거죠. 이 모든 걸 다 했는데도 계속 운다? 그때는 혹시 열이 나거나 다른 데가 아픈 건 아닌지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순간이 있죠. 이 모든 걸 다 해봤는데도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 정말 막막하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자책하게 되죠. 하지만 절대 부모님 탓이 아닙니다. 이런 시기가 있다는 걸 미리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위로가 돼요. 의학계에서는 이런 시기를 영아급성 통증기, 영어 약자로는 퍼플 크라잉이라고 불러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무슨 병이 아니라 아기가 성장하면서 거치는 아주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모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퍼플이라는 게 그냥 보라색을 뜻하는 게 아니라 각 특징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P는 절정, peak, 보통 생후 2개월쯤 울음이 가장 심해졌다가 점차 줄어들고요. U는 예측 불가능, unexpected.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릴 수 있다는 뜻이죠. R은 뭘 해도 달래기 어렵다, resist soothing는 의미고요. 또 다른 P는 아프지 않은데도 고통스러운 표정, pain like space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L은 아주 오래, long lasting, 심하면 하루 5시간 이상 울 수 있다는 의미고, E는 주로 저녁, evening 무렵에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진다는 특징을 말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 과잉 자극이라는 게 있어요. 아기의 신경계는 아직 발달 중이라서 우리에겐 아무것도 아닌 소리, 나, 빛, 여러 사람들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뭐랄까,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너무 힘들어 하는 신호로 울음을 터뜨리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당장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아기를 달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검증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비카프 박사가 만든 OS 기법입니다. 이게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었던 환경을 비슷하게 재현해서 아기의 진정 반사를 탁 켜주는 원리예요. 첫 번째, 속사계로 아늑하게 감싸주고, 두 번째, 옆으로 눕히거나 엎드린 자세로 안정감을 주고, 세 번째, 쉬 하는 소리로 뱃속에서 듣던 소리를 흉내내주고, 네 번째, 부드럽게 흔들어주고, 마지막으로 빨고 싶은 욕구를 채워주는 거죠. 이 5단계를 차례대로 해보시면 정말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기를 달래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위급 상황이 생기면 아이보다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하잖아요. 딱 그 이치입니다. 아기들은 스펀지 같아서 부모의 감정을 그대로 흡수해요. 내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기는 그걸 귀신같이 알고 더 불안해져서 더 울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평온한 마음을 갖는 게 어쩌면 최고의 육아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10분 규칙은 꼭 기억해두세요.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지쳐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을 때 아기 침대처럼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딱 10분만 다른 방에 가서 심호흡하고 오세요. 이건 아기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기 울음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아기를 흔드는 것, 이게 바로 흔들린 아이 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아기의 뇌는 두부처럼 연약해서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아기를 흔들면 안 됩니다. 화가 나면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게 아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나 너무 힘들어, 좀 도와줘 라고 말하는 건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하고 현명한 행동입니다. 육아는 팀플레이잖아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질문으로 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목표가 아기 울음을 뚝 그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기가 우리에게 거는 대화를 배우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울음소리를 문자로만 보지 않고 소통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힘든 시간은 우리 아이와 더 깊이 연결되고 부모로서 성장하는 정말 값진 경험으로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